우선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의 원리입니다.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키는 도구로 빛의 직진과 굴절의 성질을 이용하여 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광학 렌즈에 있어서 기본 요소는 첫 번째 초점거리와 두 번째 최대 구경입니다. 초점거리는 찰상면에 투영된 상의 비율을 결정하며 구경은 상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는 렌즈의 중앙에서부터 이미지 센서 CCD까지의 거리이며 단위는 밀리미터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렌즈에 의해 얼마나 많은 장면을 프레이밍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줌 렌즈의 경우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변하는 가변 초점 렌즈라고 하며 줌을 조작할 때 초점거리가 변하며 동시에 화각도 변합니다. 이때 렌즈의 초점거리가 초광각에서 초망원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렌즈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 영상 표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어떤 렌즈를 사용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렌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렌즈를 초점거리와 제작 방식에 따라 분류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점거리에 따른 렌즈의 특성 및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 렌즈입니다. 표준 렌즈는 인간의 눈에 가장 가까운 렌즈, 즉 일반적으로 초점거리가 50mm인 내외인 렌즈를 표준 렌즈, 스탠다드 렌즈라고 부릅니다. 이는 렌즈의 초점거리와 이미지 사이즈의 대각선의 길이가 거의 같아질 때 얻을 수 있는 화각입니다. 표준 렌즈는 수평 화각, 원근감, 피사계 심도, 화상의 크기 등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가장 가까우며 왜곡되거나 일그러짐 없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광각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는 와이드 앵글 렌즈라고 하며 초점거리가 35mm 이하의 짧은 렌즈를 말합니다.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어 넓은 영역을 포함할 수 있고 원근감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으며 피사계 심도가 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근감이 과장되는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영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카메라 워크를 할 수 있으며 피사계 심도가 깊어서 초점 범위가 넓으므로 촬영하기가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망원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는 텔레포토 렌즈라고 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는 85mm 이상의 초점거리가 긴 렌즈로 광각 렌즈와는 반대로 화각이 좁아 망원 또는 혁각 렌즈라고도 합니다. 이 렌즈의 특징은 피사체 일부분을 확대시켜 원견과 근경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없어 원근감이 거의 없고 초점이 맞는 면이 좁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화각과 이미지 센서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각은 화면 내에 촬영되는 범위를 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피사체를 한 화면에 담아 촬영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화각은 이미지가 표시되는 범위를 말하는데 렌즈의 중심에서 이미지의 폭, 즉 수평, 수직, 대각선에 대한 각도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렌즈의 초점거리와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망원 렌즈는 좁은 화각을 가지는 반면에 광각 렌즈는 반대로 넓은 화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같은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CCD 크기에 따라 보이는 화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mm 표준 렌즈를 사용하고 CCD 크기가 1.7배로 크롭된 경우 보이는 화각의 크기는 50mm 곱하기 1.7인 85mm의 화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빛의 양, 즉 노출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좋은 렌즈의 조건 중에 하나는 조리개의 구경이 넓어 동일한 조건에서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조리개가 있으며 전체 빛의 양은 렌즈의 구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음은 렌즈에 표시된 조리개 수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렌즈에는 1.8, 2, 2.8,
4, 5.6, 8, 11, 16, 22, 45 등 조리개 수치가 써 있는데요. 조리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즉 45의 경우에는 조리개가 폐쇄된 상태고요. 2나 1.8인 경우에는 조리개가 최대 개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조리개는 얇은 금속들로 겹쳐져 있는데 조리개를 조여줌으로써 CCD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줄여주고 조리개를 열면 반대로 빛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작 방법에 따른 렌즈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초점 렌즈입니다. 단초점 렌즈는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는 렌즈로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광각 렌즈 등이 있습니다. 즉 초점거리가 고정된 렌즈로 스스로 촬영자가 움직여 구도를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는 한 개의 렌즈를 가지고 렌즈 자체의 배율 내에서 피사체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촬영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렌즈 특성에 따른 영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 화각입니다. 렌즈의 종류에 따라 화각은 변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렌즈는 크게 단렌즈와 줌렌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즈에 70에서 200mm라고 표기된 의미는 초점거리가 70mm에서부터 200mm까지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촬영자의 의도에 맞게 렌즈 교환 없이 자유롭게 화각을 조절하여 촬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렌즈 화각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메라가 동일한 위치에서 렌즈만 교환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영상의 촬영 영역이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수록 촬영 범위는 더욱 좁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사계 심도입니다.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특정 피사체에만 초점이 맞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초점이 안 맞은 샷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샷을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초점거리와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초점거리, 즉 렌즈에 따라 변화하며 광각은 망원에 비하여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망원 렌즈는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고 피사계 심도는 얕아집니다. 반면에 광각 렌즈는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고 피사계 심도가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조리개 개폐 정도와 피사계 심도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렌즈 조리개의 개폐 정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닫을수록 피사계 심도는 깊어져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촬영거리와 피사계 심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촬영거리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점거리와 조리개가 일정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까울수록 피사계 심도는 얕아집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피사계 심도는 깊어집니다. 렌즈 원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근감은 멀고 가까운 거리에 대한 느낌을 말합니다. 화면 프레임 안에는 원경, 중경, 근경이 있을 수 있는데 각 피사체들의 가깝고 먼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라고 가정했을 때 렌즈에 따라 원근감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광각 렌즈는 가까운 피사체를 더욱 크게 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더욱 작게 보이게 하여 원근감을 과장시키고 반대로 망원 렌즈는 원근감, 즉 거리감을 축소시킵니다. 즉 동일한 환경 안의 피사체를 서로 다른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면 화각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원근감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렌즈를 교환하면 영상의 시야각과 원근감 등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렌즈는 밀리미터 단위의 초점거리를 가지죠. 이것은 화각 또는 피사체가 보여지는 촬영 범위를 가리킵니다.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 렌즈는 촬영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긴 망원 렌즈는 길수록 시야각은 좁아지므로 렌즈 선택에 따라 화면 구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광각 줌은 넓은 영역에 생동적인 원근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전경을 찍거나 좁은 공간의 방과 같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특히 관광렌즈는 넓은 범위의 장면을 담아내므로 원근감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앞쪽에 있는 물체와 뒤쪽의 물체 간의 거리가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촬영 범위는 표준 렌즈 선택합니다. 표준 렌즈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가까운 원근감을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로서 효과적입니다. 원거리 피사체를 촬영 시에는 망원 렌즈 선택합니다.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앞쪽과 뒤쪽의 물체가 함께 더 가까워져 보이는데 이를 압축 효과라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리개와 렌즈 교환을 통해 피사계 심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조명 등 실습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근경과 원경에는 화병, 꽃나무 등과 같은 소품으로 무대를 세팅하고 중경에는 모델 한 명을 출연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명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삼각대와 실습용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조리개의 개폐 정도에 따른 피사계 심도의 변화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개방했을 때 초점이 맞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리개를 많이 개방할수록 중경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근경과 원경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고 피사계 심도는 얕아집니다. 조리개를 조금 개방했을 때 초점이 맞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리개를 닫을수록 중경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근경과 원경의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피사계 심도가 깊어집니다. 조리개 개폐 정도에 따라 피사계 심도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각 실습한 내용을 녹화한 후 촬영한 내용을 모니터하며 어느 정도 피사계 심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렌즈 교환에 따른 피사계 심도의 변화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렌즈 조리개를 M 수동 모드로 선택합니다. 광각 렌즈로 촬영했을 때 초점이 맞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광각 렌즈는 초점 거리가 짧아서 초점 맞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피사계 심도가 깊어집니다. 망원 렌즈로 촬영했을 때 초점이 맞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망원 렌즈는 초점 거리가 길어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고 피사계 심도는 얕아집니다. 렌즈 교환으로 피사계 심도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각 실습한 내용을 녹화하여 촬영한 내용을 모니터하며 어느 정도 피사계 심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감독님은 조명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단계가 있을 듯한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조명, 오디오, 세트 디자인 및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감독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차후 프로그램 제작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명은 스텝 회의, 조명 디자인, 조명 기구 세팅 등 여러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명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조명 감독은 어떤 피사체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일관된 영상 콘텐츠 콘셉트에 적합한 조명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암 대비에 따른 조명 디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는 조명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사체를 감추거나 보이게도 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관심을 흐리게도 합니다. 다시 말해 조명을 통해 피사체의 모습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명하기 전에 우선 피사체의 어느 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에 따라 피사체를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강조 여부를 표현하는데 강한 조명과 부드러운 조명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죠. 강한 조명은 강한 빛과 방향성을 가지며 뚜렷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점광원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조명은 광원을 반사시킨 조명으로 해가 보이지 않은 구름 덮인 하늘의 빛이 퍼지게 되어 부드러운 빛을 생성하는 조명입니다. 이번에는 인물에 따른 조명 디자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인물의 인터뷰 촬영 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조명 기법을 3점 조명이라고 합니다. 키라이트는 중심 인물이 되는 피사체에 비추는 주 광원으로 다른 조명의 강도와 위치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수평 약 45도, 수직 약 30에서 45도의 좌우 어느 한 방향에 설치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필라이트입니다. 키라이트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거나 세트나 배경의 어두운 부분과 움직임이 있는 부분 전체를 비춰주는 보조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키라이트 반대쪽의 순광 또는 측광으로 키라이트보다 약간 낮게 수평 약 30도, 수직 약 30에서 40도를 비춥니다. 마지막으로 백라이트는 피사체의 가장자리에 빛의 테두리를 형성하여 피사체의 윤곽을 드러내고 배경과 분리되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강한 백라이트는 입체감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지나치면 자기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조명의 기법 중에는 하이키 조명과 로우키 조명이 있습니다. 하이키는 화면 전체의 조명 분위기가 매우 밝고 그림자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로우키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화면 분위기로 필라이트를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TV 영상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피사계 심도뿐만 아니라 빛을 이용한 그림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림자로 인해 배경과 구분되며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계획된 조명 디자인을 토대로 공간별 피사체의 동선을 확인하고 미세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조명 디자인은 표면, 형태, 색상, 그리고 무대 디자이너에 의해 제공되는 구성적 요소들이 조명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피사체를 촬영할 때 피사체의 어느 면을 강조할 것이며 어느 면을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결정에 따라 광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조명을 할 때 빛의 방향성을 고려합니다. 빛의 입사 방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광은 피사체의 정면에서 빛을 비추어 가장 효율적인 밝기를 나타내지만 피사체 정면의 비침으로 입체감과 질감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그림자를 없애주거나 주름과 같은 굴곡을 없애주어 인물을 젊게 보이게도 합니다. 측광은 필라이트와 같이 피사체의 측면에서 비춰주는 것으로 피사체의 머리와 어깨선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역광은 인물의 윤곽을 떠올리는 실루엣 효과로 인물의 어깨선, 머리카락 등을 뒷면으로부터 비추어 입체감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톱라이트는 인물 중심으로 수직 방향의 천정 위치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그림자가 짧아 배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렘브란트 라이트는 피사체의 특징을 잘 재현시키는 빛으로 인물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조명입니다. 수직, 수평 모두 45도의 빛으로 인물 조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의 빛으로 사용됩니다. 언더라이트는 피사체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것으로 공포물과 같이 괴기한 장면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용도에만 사용합니다. 스튜디오 공간 조명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 시 공간을 위한 조명은 베이스 라이트, 터치 라이트, 호리존 트라이트, 세트 라이트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라이트는 인물에 대한 기본 조명이며 인물과 배경을 포함하여 피사체 전체를 균일하고 밝게 비춰주는 확산 조명으로 순광에서 측광까지 배치되고 키라이트보다 낮게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무한 공간을 만들거나 효과 조명을 하기 위해 넓은 흰 벽면이 있습니다. 이 벽면만을 비치기 위한 조명을 호리존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세트 라이트는 미술팀에서 설치한 세트에만 비치는 조명이며 분위기에 따라 세트 전체를 균등하게 조명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만 조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물 조명을 디자인해 볼 건데요. 인물 조명을 살펴보고 인물 조명 디자인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조명기구를 준비하고 출연자 1명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인물 조명에 필요한 조명 3구를 준비하고 출연자를 섭외합니다. 다음으로 키라이트를 설치합니다. 키라이트는 중심 인물이 되는 피사체에 비추는 주광원으로 다른 조명의 강도와 위치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수평 약 45도, 수직 약 30도에서 45도에 좌우 어느 한 방향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필라이트를 설치합니다. 이 조명은 키라이트 반대쪽에 순광 또는 측광으로 키라이트보다 약간 낮게 수평 약 30도, 수직 약 30에서 40도를 비춥니다. 필라이트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백라이트를 설치합니다. 백라이트의 위치는 피사체 중심으로 뒤쪽 좌우측 중 키라이트의 연장선상에서 조명을 설치합니다. 백라이트까지 모두 설치하였다면 전체 조명을 켜서 미비한 부분을 조절합니다. 인물 조명의 기본인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조명을 확인 후 미비한 부분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입사 방향에 따른 모여 디자인을 해봅니다. 명암 대비 조명도 해봅니다. 일단은 클로즈업을 예를 들면은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구경이 넓은 렌즈를 써요. 왜냐면 그게 빛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가장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구경이 넓은 렌즈와 그다음에 이제 50mm 이상 거의 85mm를 클로즈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광각일 때가 문제인데요. 광각일 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어떤 그림만큼 보여주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리고 달리를 타고 있나
아니면 저 크레인을 타고 있나, 아니면 픽스샷을 찍고 있나, 이 세 가지 관점을 통달해 봤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렌즈가 뭐 14mm인가 23mm인가 35mm인가, 이 기준은 이제 피사체하고 나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그림이 얼마만큼 맞나, 이것을 디렉터스 파인드 컷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죠. 오늘 이렇게 렌즈의 원리와 기능, 그리고 조명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 조명 기법 등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 촬영할 때 노출을 얼마나 줘야 할지, 조명을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지 사실 헷갈렸거든요. 이 조명은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오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기본기를 잘 닦아야 훌륭한 선수가 되듯 촬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셨으니 복습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